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 통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집단, 조직,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사내 정치에 대해서 중국 초안전쟁 시기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사내 정치를 이용해서 득을 보는 경우보다는 이 사내 정치에 휘말려서 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사내 정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강하죠. 이 사내 정치로 피를 보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소위 말하는 토사구팽입니다. 열심히 이용당하다가 마지막에 뒤통수 맞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뭐 다 아시다시피 이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은 그 중국 초안전쟁 시기에 전쟁 영웅이었던 한신의 고사에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이 한신이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그 출신이 백수 논팽이었습니다.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진시황이 통일한 중국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세상이 혼란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칼 하나 차고서 세상 속에 뛰어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항우의 세력에 몸을 담았었다가 이제 거기서는 자신의 뜻을 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 벽지, 파촉에 분봉받은 유방에게로 갑니다. 물론 거기서도 처음에는 아주 천한 대접을 받았지만은 그 은인이 되어준 하후영과 소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유방으로부터 대장군 자리를 받아내고 중국 역사에서 전설로 기록될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면서 초안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1등 공신이 됩니다. 하지만 천하가 평정되고 난 후에 이 공신 제후들을 숙청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한신도 잡혀가서 죽게 되고 이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구워 삶아 먹는다는 토사구팽의 대명사,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이 한신이라고 하는 인물은 전쟁과 용병에 있어서는 정말 신기가 있었던 천재였었지만은 어떤 그 정치적인, 정략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숙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사내 정치를 굉장히 못했던 인물이고 그로 인한 결말은 굉장히 비참한 토사구팽을 당하는 것이었죠. 어쩌면은 이 사내 정치를 못했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사내 정치를 외면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한신은 동료 관계 사이에서의 사내 정치를 외면했습니다. 이 유방의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동양 출신입니다. 이 폐현 풍읍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부터 이웃 사촌으로 함께 해온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떠돌이 핫바지 한신이 대장군 자리를 받아내서 그 큰 군대를 마음껏 지휘할 수 있었던 까닭은 동료들의 적극적인 추천과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자신의 능력과 공정만 믿고서 이 동료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다분했었고 이 동료들이 아직도 전쟁터에서 피 튀기게 싸우고 있었을 때에도 자신의 공을 가지고서 유방에게 논공 행상으로 제나라 왕자리를 요구하는 그런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얄미운 짓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자신을 도우러 온 사람들, 이 종림회라든지 괴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도리어 위기로 몰아넣으면서 정말로 이 동료애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래야 느껴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는 한신이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때 그 과정을 한신의 은인이었던 소하가 기획하고 총괄하게 되는 그런 씁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동료들 중에서도 아무도 한신을 변호하거나 구원해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한신은 상사와의 관계에서의 사내 정치를 외면했습니다. 이 한신이 아무리 날고기는 전쟁 천재라고 한들 이 유방이
군대 지휘권을 주고 전폭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그 빛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고사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이 한신은 유방 앞에서 전혀 입조심을 하지 않았고 이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시하면서 상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유방이 형양성에서 항우에게 포위를 당해서 정말 고사당하기 일보 직전에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에도 이 전략상의 이유로 원군을 보내지 않는다든지 그런 괘씸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함으로써 유방이 아끼던 모사였던 여기기가 적에게 인질로 잡혀서 산채로 솥에 삶아지게 되는 그야말로 진짜 팽형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게 되면서 이 한신은 유방에게 완전히 찍히게 됩니다. 그 결과 옹치봉우라고 하는 고사에서처럼 굉장히 뒤끝이 없었고 털털한 유방이었지만은 이 한신의 비참한 처우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기뻐하고 속 시원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신은 제3의 실세와의 관계에서의 사내 정치를 외면했습니다. 초한전쟁의 끄트머리에서부터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이 한나라 개국 초기까지 엄청난 위세를 휘둘렀던 실세로서 유방의 조강지처였던 여태후가 있었습니다. 이 유방이 반진전쟁을 한답시고 관중으로 떠나고 파촉의 한왕으로 분봉되어 갔을 때 이 조강지처였던 여친은 유방의 고향 폐현 중양리에서 늙은 시부모를 봉양하고 어린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야말로 청상 과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안전쟁 때는 항우에게 인질로 잡혀가면서 온갖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풀려나서 유방에게 돌아왔을 때 이 유방은 척부인이라고 하는 미인을 끼고서 희희낙락하면서 그 사이에서 아들까지 두고 있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유방이 여치에게 본체 대접을 해주고 이 유방의 동양 출신 부하들도 여치를 영원한 형수님으로 대접을 해줍니다. 다만 이 여치, 여태후와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된 뉴페이스 2명이 있었으니 바로 유방의 후처인 척부인과 안면이 없는 대장군 한신이었습니다. 이 둘은 전혀 여태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결국에 한신은 이 여태후의 주도 아래 함정에 빠져서 소하의 부름을 받고 이 장락궁에 갔다가 무사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고 이 척부인은 인간돼지, 인체라고 하는 경악할 만한 보복을 당하고서 죽습니다. 이 한신의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사내 정치를 잘 못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외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꼭 사바사바 하면서 딸랑이 짓을 하면서 살아남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괴철의 조언을 받아서 천하 삼분지계로 아예 자신의 세력을 독립할 수도 있었고 나중에 승상에 오른 진평처럼 아주 능글능글하게 처세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 장량처럼 자유인이 돼서 자유를 만끽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신은 마치 발 아래 딛고 있는 빙하,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이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위기가 자신에게 엄습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눈 가리고 마이웨이로 일관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집단, 사회, 조직 생활을 하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외면하는 순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무엇보다도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이었습니다.